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18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국방론평 곡줄 하나 골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이란의 대규모 공습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공식 발표가 아마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식 발표만 이제 보더라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란 측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미국 측의 이야기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추출해 보려고 해요.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존 보도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용해서 그들이 정말로 타격하고 싶은 것을 타격한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선 가까운 곳을 따지자면 거리가 한 5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지금 한 300에서 400발 사이에 뭐 탄도탄, 그 순항 미사일, 자살 드론 이런 것들이 날아왔는데, 우리 한반도 상황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생한다 하면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유사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절대 이란보다 무력 수준이 얕지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약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무기 수준 같은 것들도. 하지만 그들은 500m 정도, 500km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란 공격처럼 그렇게 해왔을 때 과연 우리가 현재 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가운데 공군기들이 개입해서 도중에 뭐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들을 격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한테는 큰 이슈로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패트리아 포대를 아마 파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 상황을 쭉 봤는데 패트리아 미사일이 그 킨자를 요격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극초음속에. 이번에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한 것 같고 북한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공망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의 대응 시간은 훨씬 적다. 그렇죠? 우리의 인구 밀도는 어마어마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도 똑같은 수준의 공격을 동시에 북한한테 가할 수 있지만 양쪽의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이럴 것은 우리 쪽이 훨씬 많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 정보가 솔솔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어떤 그들 위주의 입장을 살살 좀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좀 시도가 보이고, 미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들의 마음가짐과도 상관이 좀 있다고 봅니다. 미 CBS 보도를 보면은 미 정부 관계자가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은 미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화 공격을 활용한 미끼다. 미끼치고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화 공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방공망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전력을 다하더라도 다 막아내지 못하는, 그게 포화 공격의 원리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서 러시아의 방어 전술이었죠. 아주 많은 숫자의 대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아설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막게 되는 그런 게 이제 포화 공격의 원조인데, 여기는 그거에 약간 개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요격하기 쉬운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을 많이 쏘아서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아이언돔, 이 추정입니다. 이거부터는 이나 그 외 기타 방공망, 그들도 또 우리의 LSM 같은 장사정거리 또 방공 미사일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포화시킨 다음에 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느린 목표물에, 다수의 느린 목표물에, 그리고 그들이 정작 공격하고 싶은 목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 부분이에요. 또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란이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민간 지역을 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방공망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는데, 실제로 그들이 방공망을 통과해서 드론과 순항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의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란의 작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란의 승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작전에.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말리기 어려울 거고, 네타냐후도 흥분을 감추기가
흥분을 실행에 옮기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심이 돌아섰을 거니까. 근데 지금 민간인 피해자는 하나도 안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공격 목표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면은 왜 그들이 그런 공격 목표를 선택했을까가 딱 나와요. 많은 고민이 들어간 공격이에요. 네. 자, 이란 측의 이제 발표를 보면은 그들이 활용한 무기가 드론으로는 우리도 우크라이나전에서 익히 봐서 익숙한 샤헤드 드론, 이게 136이 있고 131이 있는데 둘 다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6은 덩치가 더 크고 사거리 좀 길고 131은 요거 모양 같아요. 여기 한 200kg 그램 정도 되고 131은 막 100 몇십 kg 정도고 사거리는 이게 뭐 다 1000kg, 2000kg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시속이 100에서 200km 정도 사이에요. 그러면 이란 국경선에서 발사했다 하더라도 500km를 날라와야 돼요. 아마 이라크나 시리아 쪽으로 돌아서 왔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사우디는 건너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2시간 이상 걸려요. 2시간. 네, 방공망에 2시간 이상 동안 떠 있었던 거예요. 레이더에 쫙. 자, 순항 미사일은 이거보다 상당히 빠르겠지만 시속 한 1000km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만 방공망에 잡혔을 거예요. 자, 그걸 미끼이자 포화 공격으로 썼다. 그리고 핵심 목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한 것 같다. 심지어 탄도 미사일도 미끼로 쓴 것 같다. 즉 이것은 자기들이 이란이 마치고 싶은 목표는 반드시 마쳐야겠다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뒤에. 그리고 이란 국민에 대한 어떤 이란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측면,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했잖아요. 아마 유사일의 처음일걸요. 동시에 이렇게 많은 자산들로 폭격이 이루어진 게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 미사일과 드론만으로. 그래서 이란의 민심을 누구로 때리는 그런 역할도 있고 동시에, 그렇지만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 공격이지만 민간인 피해자가 안 나게,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목표물을 딱 맞춰서 결과를 딱 봤을 때는 이란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이었구나, 이게 그게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란이 만만치 않은 존재임을 과시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무기 체계뿐만이 아니라 수량뿐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전략 전술까지. 자, 이런 자폭 드론을 사용했고, 이걸 볼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그때 이종석 국방장관이 있을 때 용산 위로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왔어요. 길이가 3m밖에 채 안 되기 때문에 무장을 안 했을 거다. 용산 상공을 지나가지 않았다. 이런 허튼 소리를 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 그러면 그 무인기는 당연히 자폭 드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격차, 대중의 시선이 따라오는 그 격차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갔죠. 지금 보십시오. 헬기로 따라가면서 시속이 100에서 200km밖에 안 돼요. 헬기 시속 200km 이상 나르거든요. 공격용 헬기, 우리 소형 무장 헬기. 그걸로 따라가서 기관총으로 격추시켜요. 전투기까지 날아갈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한 대인가 두 대인가가 용산 상공을 2시간씩이나 남한 땅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비행하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서해안에 또 여러 대 날아왔어요. 그걸 격추시키지 못했다? 우리 방공망으로? 이스라엘이나 이란보다 절대 뒤지지 않게 전쟁 준비를 해온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 그리고 경고 사격 정도만 했다. 지향 사격만 했다. 헬기에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고 그냥 넘어갔어요. 언론은 왜 따지지 않는 거죠? 왜 격추를 못 시켰을까? 이번에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드론하고 최소한 순항 미사일은 미 공군기들이 그 근처 기지에 있었던 공군기들이 많이 격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미군이 우리 남한군의 격추를 말린 것으로밖에 추정이 안 돼요. 왜? 남북 간에 전쟁 날까봐. 이런 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말하지 않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폭 드론 보면서 이런 지금 보시는 샤헤드 드론 같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 아파트 건물 한 채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용산 상공에 왔던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부 건물 큰 데미지 입힐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드론들의 정확도를 봤을 때는 특정 방을 공격합니다. 청수하고. 예, 그게 지난번에 이란이 드론을 활용해서 시리아에서 이란의 고위급 장성을 암살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북한이 만약 공격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우리 군인들이 왜 모르겠어요. 등골이 오싹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확인해 준 거예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우리를 칠 수도 없구나. 개폼 그만 잡아라. 그런 이야기를 김정은이 윤석열한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핵무기 개발한다 이런 말 했죠. 다 허세죠. 했으려면 그때 과감히 격추를 시켰어야죠. 왜? 우리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의사소통 문제도 꼬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날 저녁에 뭐 술자리 있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예, 예. 자, 그 다음 또 활용한 게 순항미사일, 미끼로 썼던 거, 예,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이제 탄도탄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내용을 보면은 탄도탄을 한 110발 정도 발사했는데, 절반 정도는 도중에서 떨어졌다? 발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면서 전체적으로 이 이란의 무기 체계가 되게 좀 후지다, 구리다. 이런 인상을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50% 정도가 채 뜨지도 못했다. 중간에 목표를 잃고 스스로 추락했다. 이거는 저는 조금 미심쩍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정확하게 맞았다. 예. 자, 요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불량률이 너무 높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한번 볼게요. 그것들이 사용했다는 탄도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마드 탄도탄, 요겁니다. 탄도미사일인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액체 로켓을 썼어요. 저기는 발사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되니까. 이번 이란의 공격 같은 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예,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때리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여기 보면 탄두에 약간 날개 부분이 달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IRBM이라서 중거리 1000km 이상 나와요. 이거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몸통은 분리되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몸통을 보고 뭐 이스라엘에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격추된 건지 그냥 일단 로켓이 분리될 때 그냥 떨어진 건지 뭐 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약간의 탄두부는 대기권을 돌파해서 들어왔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대기권 내에 들어와야 돼요. 100km 이하로. 중간 단계 요격은 당연히 지금 미국도 뭐 최근에 시작한 거잖아요. 예, 안 되고 거기에 제가 이름 지금 정확히 기회가 안 나지만 미국의 사드급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이죠. 예, 우리 엘센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요격을 하려면 100km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고도 한 4, 5, 60km에서 요격이 될 거예요. 사드처럼. 요거의 앞에가 살짝 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탄도미사일들은 대기권에서 딱 진입을 하게 되면 추가 동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기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도 찾아보면은 물론 이건 이제 사거리도 1,100 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점 고도도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도 적게 받아요. 목표물에 맞을 때는 속도가 마하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방공 미사일로 충분히 요격이 되고 또 기동을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회피 기동을 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떨어지면서 하는 거고 다시 뭐 풀업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방공 미사일 앞에 있는 그 레이더 탐색기를 가진 방공 미사일이면 충분히 따라간다고 봅니다. 급격한 기동을 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예. 단지 탄도탄 궤적으로 오는 것을 계산해서 마치는 그런 구식의 방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최신의 방공 시스템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이마드 탄도탄 이거 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다 북한도 가지고 있는, 북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에도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도 이름 여러 개 알고 있잖아요. 뭐 대포동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예. 그 다음 썼다고 알려져 있는 게 카이바 쉐칸. 요건 또 신형이에요. 탄도미사일인데 요거는 왜 신형인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거는 22년 정도 공개된 것 같은데 고체 로켓이에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죠? 북한도 최근에 다 액체 로켓에서 고체 로켓으로 다 바뀌고 있죠. 추진제가. 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상대방의 대응 시간을 줄인다는 거고,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거리도 비슷해요. 근데 좀 전에 보신 이마드 미사일의 고체로켓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날개가 달려있죠. 이것도 탄두부가 들어와서 대기권 내에 들어와서 기동을 어느 정도 합니다. 기동을 한다기보다는 방향을 튼다는 거죠. 날개를 이용해서. 예. 자, 여기서 날개를 이용해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저 앞에 탐색기가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원했던 목표물에 가서 맞아야 되니까 이것은 자기를 유도하는 장치,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목표를 찾는 그런 기능이 훨씬 강화되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죠.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내가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목표를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탐색기나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부분도. 예. 자, 그렇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탄두의 탄두의 추가 출력은 없다. 예, 그냥 가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이스라엘의 방공망 정도면 충분히 요격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LCM 같은 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떤 목표물이 올 것이냐, 이것도 이런 게 기본입니다. 북한도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극초음속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충분히 고려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북한이 이거 이상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혔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탄도미사일들은 비행기로 전투기로 격추를 못 시킵니다. 왜? 고도가 날라오는 가운데 고도가 대기권 바깥을 날아가기 때문에 비행기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대기권을 이제 돌파해서 탄두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상공에서 수직으로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같이 할 계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에로우 대공 미사일이 이런 것을 막았으리라고 봅니다. 예. 내지는 지금 그들 쓰고 있는 아이언돔이 이런 마하 23급의 이런 탄도 미사일의 최종 돌입 상태에서 막았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네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해요. 아까 CBS에 계속되는 인용인데 그 미군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120발 정도의 탄도선을 발사했다 돼 있어요. 엄청나게 쏜 거죠. 예. 5발이 돌파를 했다. 120발 중에 5발. 이렇게 언뜻 보면은 대부분 다 격추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쉽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아오는 과정에 절반가량이 발사도 실패했고 도중에 추락도 했다. 엉망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근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웬관이 이런 발언이 뒤에 추가로 따라 나왔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4발, 아까 120발 쐈는데 5발이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방공망을 뚫고 들어왔다. 그게 지금 미국 측의 설명으로 봐서는 대부분은 절반 정도는 그냥 알아서 떨어졌고 발사도 채 안 됐고 또 포화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어떻게 보면 약간 한눈을 팔게 했다 또는 마비시켰다. 너무 많은 공격을 해서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온 미사일이 5발이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5발 중에 4발이나 어디로 갔느냐? F-35를 운용하는 네바팀 공군기지에 가서 맞았다. 그리고 그게 주요 목표인 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을 보완해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100% 이야기한 거지만 실제는 저 다른 곳에 있다. 그런 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네. 제가 봐서는 그게 포화 공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란의 분노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란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이란이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그 틈새를 노리고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기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다른 방향으로. 예. 자, 제가 봐서 순항 미사일이나 그 드론들은 민간인 지역에서 왜 이스라엘 민간인들한테 심리적 압박을 준 거예요. 심리적 공격을 한 거예요. 실제 공격을 원치 않았어요. 실제 살상을 원치 않았어요. 심리적 살상을 원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고 군사 목표는 이렇게 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결론을 봐서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란이 가짜 미사일 발사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대규모 공격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실제 목표를 타격할 때는 여기 이 4발의 탄도탄 5발 통과했다고 말했죠. 그 5발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본다는 거예요. 120발을 쏴가지고 그 중에 우연히 무작위로 5발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4발이 어떻게 한 군데 가서 다 맞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 실체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왜 제가 극초음속 미사일 말씀을 자꾸 드리는고 하니 이 기사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란 관영에서 하는 약간 영자 그런 저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발사된 모든 극초음속 미사일의 1위 목표에 명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제가 봤을 때 5발입니다. 통과했다는 5발이 전부 다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 탄도탄 미사일들은 뭐 미국의 말대로 50% 정도는 제풀에 그냥 떨어졌는지 나머지는 요격이 됐다는 건데 그거는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숫자만 채우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너희가 진짜 나한테 한 번 더 전쟁을 걸면 이 정도 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 실제 그게 왜냐 그거는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보다는 위험한 존재예요. 막기가 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만약 120발 다 쐈으면은 그 중에서 5발만 통과됐을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5발도 극초음속 미사일인 것 같지만. 자, 그 정도로 생각은 해두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보겠습니다. 모든 목표를 명중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단서가 나와요.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디를 타격했느냐?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F-35 운용하는 네바팀 기지를 타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국이 하는 말하고 맞죠? 같단 말이에요. 4발은 공군기지 F-35 운용하는, 한 발은 미국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 오늘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에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지만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봐서는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모사드 기지를 쳤다. 한 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사드 사령부나 기지는 북부에 있는 거예요. 요 네바팀 공군기지는 남부에 있어요. 한 발을 그쪽으로 쏘고 극초음속 미사일, 여기 다 극초음속 미사일 이야기예요. 4발은 네바팀 공군기지를 쐈어요. 그 숫자의 배분은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왜 이 모사드 기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이 안에 수백 킬로그램의 탄두가 들어가요. 그거 한 방이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맞으면. 그래서 건물 하나일 가능성이 큰, 아니면 작은 캠프일 가능성이 큰 북부에 있는 모사드 기지는 한 발 배분, 그리고 공군기지는 늘어잖아요. 경락고도 여러 군데 있고, 거기는 4발. 거기는 도합 한 1톤 정도의 폭발물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배분은 딱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레이더 기지라고 말한 부분이 이 모사드 기지예요. 자, 이게 왜 모사드 기지일 가능성이 많느냐 보면은 이거는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의 폭격에 대한 보복이거든요. 그게 관여된 게 모사드하고 F-35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미국도 아까 인정했잖아요. 위에는 레이더 기지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란은 거기가 모사드 기지고 맞췄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거는 뭐 약간 의문부호를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인정한 것처럼 네바팀 기지가 그들의 목표물이었던 것 같다. 근데 120발을 무작위로 쏴서 그 중에 5발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4발이 거기 맞는다. 한 발은 그 위에 모사드 기지가 딱 맞는다. 이건 다른 거죠. 이 5발과 나머지는 차원이 다른 거죠. 나머지는 덜 느리고 실제 맞추고자 했던 것은 이거고 그건 다 맞췄다. 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자, 이거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고 이란이 이야기하는 거다. 격추 못 시켰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이 5발 여기 맞추고 싶었고 나머지 탄도탄은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안 맞췄거나 일부러 자폭시켰거나 그런 이야기밖에 안 돼요. 쏠 때는 확 쏴놓고. 자,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은 천천히 뭐 30분 걸리고 2시간 걸려서 날아가는 거 다 격추됐죠.
자, 그래서 이란이 섬세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탄도탄 120발을 어떻게 처리된 건지 그거는 두고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란이 원하는 바는 다 얻었다. 나머지는 다 격추됐지만 그거는 이란 국민들을 다독이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전면전을 한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복 공격이라는 그 일회성이다라는 것을 이란이 사전에 다 공지했잖아요. 미국을 포함해서 그 목표에 부합하는, 그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상대방 공격 목표를 타격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바틴 공군기가 맞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란은 이야기하고 미국도 인정한다. F-35가 여러 대 망가졌겠죠. 수십 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피해 상황도 공개하지 않는다. 네, 그거는 서로 말하지 말자. 이렇게 암묵적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요 정도까지 이야기해 줬다. 미국은 여기에 크게 이 전쟁이 크게 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 즉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한 공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복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네바틴 공군기지의 모습이고요. 예, 여기에 네 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발이. 예, 경락고나 어디 떨어졌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했다고 봐지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거거든요. 이란 파타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좀 전에 미사일들을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미사일들의 모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차이는 뭐냐? 자, 앞서 보여드렸던 두 미사일은 하나는 액체고 하나는 고체고, 탄두가 기동을 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자체 추진력은 없기 때문에 일단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맞을 때는 마하 2,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에로 시스템 같은 최신 방공 시스템에서는 그게 걸린다. 패트리앗 같은 거한테도 걸릴 거예요. 예. 그 앞에 자체 레이더 시커, 라이더 탐색기로 찾아가니까 속도도 딱 적당하고 마하 2, 3이니까 맞을 때, 예. 그거는 여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 파타는 차이점이 있어요. 돌입할 때, 목표할 때, 맞을 때까지 속도가 마하 13에서 15가 유지가 돼요. 자, 이것은 대기권에 맞춰야 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상쇄하고도 힘을 더 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기권에 돌입할 때 속도 그대로 맞는 거예요. 속도가 안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와서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약간 기동까지 하게 되면. 예. 요거를 5발 쏜 거예요. 요거 5발 다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란의 진짜 자기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다. 너 못 막았잖아. 확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예민한 이슈예요. 아, 이거 못 막는구나. 자, 또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후티에다가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 줬다고 그랬죠. 네, 후티가 마음 먹으면 홍해에 떠 있는 미국 이지스함을 이걸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 미국 이지스함의 방공체계 이거 못 막아요. 돌입 속도가 마하 13에서 15잖아요. 예, 극초음속의 기준이 마하 5 이상이죠. 그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 속도예요. 못 막아요, 이거. 이거 1초에 몇 미터 날아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못 막습니다.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깔끔하게 다 맞췄고, 미국 CBS 보도를 볼 때 미국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자, 이스라엘도 핵무장을 하고 있고 이란도 핵무장을 하고 있다고 아마 대부분 믿을 거예요. 탄두에 핵무장 넣으면 가는 거예요. 자, 전략적 억제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드린 사진인데 뒤에 보시면은 탄두부의 뒷부분에 좀 확대된 형태인데 그 안에 왼쪽에 보이는 엔진이 추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동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최종 돌입할 때. 예. 러시아 미사일들이 순항 미사일인데 날아다닐 때는 아음속에다가 저게 레이더에 딱 걸리기 시작하면 아음속 대한 미사일인데 추가로 안에 그 터보젯 엔진 안에 있는 로켓 엔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화를 하면서 속도를 마하 3, 마하 5 이렇게 올리는 공격 컨셉이 있었어요. 제가 미사일 이름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런 것을 탄도 미사일에 적용한 형태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탄도미사일의 개선형이에요. 극초음속판이에요. 자, 북한도 이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 활공형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렇지만 대기권 내에서 계속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